시장은 현재 약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에 있는 이슈들 분석해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이슈앤 전략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역시 준비해놓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새 정부의 출범이 가까워올수록 관련주들의 등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져가야 할 종목과 버려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옥석을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 발표가 됐죠.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 크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테마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2월 25일 18대 대통령 당선인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월 25일에 취임할 예정인데요. 그 취임을 앞두고서 계속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이나 대기업 미래 성장 동력 투자, 골목상권 보호, 유통구조 개선, 중소기업 육성, 기초요금금 도입 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될 예정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국정 과제 자체가 기초연금 도입이나 ICT 과학부,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의 정책 기대감은 그쪽으로 쏠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결국 뭐냐면 한국이 분명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가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라서 의료비나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 웬만한 테마주보다는 바이오나 제약 업종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상당히 큰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 쪽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중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나 다오 기술 등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특정인가 어떤 기업이 친분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박근혜 당선인이 원하는 건 노후연금, 의료비, 그리고 그 IT 소프트웨어 쪽이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종 내에서도 또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와 함께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그렇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황기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컨셉에서는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말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실 IT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IT 투자를 조금 더 효율화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컴퓨터가 꼭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도 50개, 70개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식으로 IT 투자를 효율화하는 측면이 계속 강조된다라고 보면 한국의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요새 IT라고 하면 워낙 스마트폰이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삼성전자랑 함께 진출한 모베이스나 몇몇
IT 부품주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미래창조과학부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나 뭐 IT 하드웨어 업종의 매출을 크게 늘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고용 자체를 늘릴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강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온 국내 증시, 20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 공백과 모멘텀 부재, 주도주 실종이라는 산무장세에 대한 부담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일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적으로 주요 매매 주체들이 뚜렷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소 좀 소극적인 움직임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에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114억 원가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장중에 매도 쪽으로 좀 전환된 모습이죠. 209억 원의 순매도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산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000포인트 좀 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전망들도 내놓고 있던데요. 방향성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뭐 저는 일단 오늘 한국 증시가 조금 밀리고 있거나 혹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일본을 규탄하는, 일본을 비난하는 어떤 구체적인 성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엔화 약세가 조금 더 긴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강세가 나타나고 한국 증시는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미국 경기도 그렇고 그 중국 경기도 그렇고 분명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저는 뭐 엔화 약세가 중간중간에 작은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그게 한국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코스피가 정말로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지난주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입니다. 보통 핵실험이 발생하는 날에는 거래량이 급하게 터지면서 차익 매물이 크게 소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핵실험 시에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 매물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식의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고작 2.8조 원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통상적으로 4조 원까지는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되게 줄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코스피는 1950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쳤고 차익 매물도 웬만큼 나올 만큼 나왔다. 그렇게 보면 이제부터는 변동성을 키우면서 반등하는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기아차나 시가총액 대형주가 조금만 상승한다라고 보면 2천 돌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사실 G20 재무장관 회의라는 악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좀 더 수급도 괜찮을 거다. 확실히 수급 자체는 1월에 극히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2월에는 분명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시점에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수 그래도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2천선을 돌파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그 이번 주에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G20 재무장관 회의도 사실 일본에는 긍정적으로, 한국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24일, 25일 이탈리아에서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총선에서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만약에
집권 여당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유로존 재정 위기가 조금 더 심각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G20 재무장관 회의도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이태리 총선도 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한 불안 요인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는 거에 발맞춰서 계속 상승하기 시작할 거다. 저는 일본 엔화도 그렇고 그 금 가격도 그렇고 계속 하락하고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활발하게 풀리고 있다는 징조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고 계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셔야죠.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루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이번 주 횡보와 조정의 흐름이 연장될지 국내 증시 주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여건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라도 들어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런지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지금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G20 재무장관 회의는 지나갔고 하지만 이제 이태리 총선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통해서 시캐스터라는 재정 지출 감축이라는 그 난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관련해서 계속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노이즈보다는 결국은 해결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노이즈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세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두가 불안해하고 모두가 산무장세라고 해서 불안감을 표시할 때 공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라는 문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은 일본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일본 4분기 GDP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본 4분기 GDP는 연율로 마이너스 0.4% QoQ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일본이 정말로 한국하고는 다르게 엔화 약세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크게 적은 편이거든요. 5% 무역 관련 부분이 5%, 10%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엔화 약세가 정말로 일본 기업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을 죽일 건가 그런 의문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면서 신제품을 내놓고 신제품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좀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뷰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 소니를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살아날 것처럼 주가가 급등하고는 있지만 일본 소니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MP3, 게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카테고리, 게임기, 노트북 등의 카테고리는 스마트폰이 부상하면서 계속 시장이 정체되고 줄어들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렇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일본 소니가 정말 새로운 카테고리 킬러,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엔화 약세로 삼성전자의 시장을 잠식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화 약세 때문에 코스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중간중간 있는 약간 부정적인 이벤트다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의 엔화 약세에 대한 시각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